우리 몸 알아야 산다. 위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5가지 방법은 과일, 채소,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속을 쓰리게 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등등. 자, 간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장은 수십억 마리 박테리아의 살 공간을 마련해준다. 덕분에 인간과 박테리아는 공생관계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다. 공생이라는 단지 양자가 서로의 존재를 감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다. 인간의 장은 박테리아에게 아늑한 집과 풍부한 식량을 제공해준다. 인간의 장에는 박테리아를 위협하는 적이 별로 많지 않다. 대가로 인간의 장은 몹쓸 병원균 박테리아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박테리아가 발효하면서 생기는 영양분과 비타민 K도 공급받는다. 이 공생관계는 인간에게 약간 더 유리하다. 그러고 보면 삶이란 그다지 공평하지 않다. 작은 박테리아에게는 특히 그럴 것이다. 누군가의 장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해줘도 결국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쫓겨나기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장은 박테리아가 전혀 없는 무균 상태지만은 태어난 후 곧 등거인 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세포가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마치 규칙이 파괴되려도 한 듯 세포는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린 채 무한 분열에 돌이하여 암세포 덩어리로 증식한다. 결정암과 직정암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많은 암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세포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생장하거나 또 세포의 DNA 복구 기제가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장, 미소, 식물군, 설사, 항생제, 여러분의 장 속에는 300종 내지 500종에 달하는 다양한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다. 이 조그만 세균들의 개수는 개체포, 체세포 개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무려 10배나 많다. 주인보다 손님이 더 많은 셈이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껍질 속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공동체다. 특정 국가에는 자생식물이 있듯이 우리 몸속에도 자생미소식물군이 있다. 우리 몸 안에 서식하는 고유의 박테리아 군집이다. 필자는 미소식물군이라고는 단어를 좋아한다. 시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식물군, 염증성 장질환,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은 크게 계형성과 크론 병 2가지가 있다. 이 2가지 질병의 발병률은 선진국에서 높고 개발도상국에도 증가하고 있다. 위장은 이렇게 유문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위장의 기능은 입에서 씹은 음식물을 삼키면 위로 들어가서 위는 먹은 음식물을 담아두는 통인데 소화 효소가 나와서 위와 장은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긴 관상기관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음식의 소화와 흡수 대부분을 처리하는 업무 구역임에 틀림이 없다.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이 소화된 후에 남은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대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 이 통과 시간은 먹은 음식 속에 들어있던 식이섬유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채식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짧아지는 편이다. 위와 장을 합쳐서 위장관이라고 한다. 위장관이라고 한다.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5가지 방법은 정기적인 검안, 고혈압 등을 살피고 황반변성 줄이고 햇볕으로부터 눈을 긁히지 않도록 황반변성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혈전증은 DVT는 장거리 비행 원인으로 지속되고 있기에 언론에 많이 등장한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다리와 심부전증 중에서 혈전이 생길 때 발생하며 심부정맥 혈전증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혈전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혈전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간 후에 의심반과 또 의심실을 통해서 폐로 들어갈 수가 있다. 폐의 동맥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혈전 조각이 끼이게 하시고 폐의 동맥에 혈전 조각이 끼인 것을 폐색전증이라고 한다. 혈전증의 위험 인자 중에서 일부는 유전이 된다. 폐색전증, 폐색전증, 결막염,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찬물에 적신 면수건을 눈 위에 덮으면은 진정이 된다. 박테리아성 결막염보다 더 흔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질환을 앓은 후에 나타날 수가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손을 자주 씻고 수건이나 타월, 베개, 닛 등은 같이 쓰지 말고 자주 세탁하도록 한다. 눈피로 가까운 물체를 장시간 집중해서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정체, 망막, 죽상동맥경화증은 이렇게 누렇게 끼어서 달라붙는 심장을 잘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일이다. 먼저 관상동맥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LDL, HDL 있는 중에 HDL을 높여야죠. 눈은 부드럽고 취약한 신체 부위다. 나이가 들면 황반도 노화한다. 세포 황반은 가상 해상도가 높은 그림을 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황반이 노화가 되면 시야 중앙의 상세한 부분이 서서히 손실이 된다. 눈을 고성해서 홍채, 심장의 당면도 우방막 우심실은 열린 상태다. 심장박동 중간중간에 심혈관 상태가 열린 것이다. 심장이 뛰는 원리, 심장은 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안구는 매우 작다. 심장이나 정맥과 동맥이 있다. 눈, 항산화제가 풍부한 것을 먹는다. 이제는 우리 몸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다. 심장병, BBC에서 나온 앨리스 로버츠 박사의 다큐멘터리. 앨리스 로버츠 박사는 방광염에서 암, 두통, 심장병 이르까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위험 줄이자, 예방하자. 예방의학적으로 대사증후군은 증후군 X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질환이다. 5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영국 성인의 3분의 1가량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다. 증후군이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질환이 함께 일어나는 질병이다. 우리의 장기는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한 장기에서 생긴 문제점이 다른 장기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운동을 충분히 한다면 어떤 장기든지 건강에 초석을 세울 수 있다. 이 초석이 흔들릴 때 장기와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대사증후군이다. 고지방 식단, 특히 해로운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단은 비만과 혈액지방 장애를 일으킨다.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높은 경우에 혈액 내에 해로운 LDL, 또 콜레스테롤은 과한, 또 이렇게 너무 적을 경우, HDL 적을 경우에 동맥에 죽종이 생기는 것이다. 산화 스트레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인간기계 모델은 개성이 넘치지만 불안전하다. 완벽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몸도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 해줘야 우리 몸 오랫동안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가끔 기름칠도 해주고 이렇게 몸에 탈이 나는 것은 선천적인 구조 결함 때문이거나 우발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면 예방 가능한 문제들도 많다. 전신 관리를 해보자. 각질층, 채모, 피부층은 피부는 이렇게, 심장은 호흡, 호흡 근육은
하부 뇌관에서 정한 리듬, 몸속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는 호흡은 성인의 경우에 분당 12회에서 분당 12회 20회, 노인은 25회, 아기들은 더욱 빠른 분당 호흡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좋겠죠. 선모, 천식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숨이 차다.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이렇게 알고 진저리를 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숨을 쉬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 심신을 지배한다. 폐를 최대한 팽창시키는데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다. 세기관지는 염증이 생기고 좁아진다. 세기관지가 좁아지면 폐에 공기가 드나들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사 때문에 차도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었는데 변함없는 통행량을 소화해야 한다면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단세포, 아메바와 같이 이 작은 동물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간단히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보다도 몸집이 큰 동물은 혈액을 통해서 이 기체들을 몸속에 순환시켜야 한다. 공기와 혈액 간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기가 폐다. 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렁은 가볍다는 뜻의 라이트와 어원이 같다. 폐가 가벼운 것은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부직간에서는 짐승의 폐를 허파라고 부른다. 폐는 신축성이 있는 라이트, 허파, 주머니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면 몸속으로 공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폐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는 수백만 개의 작은 모세혈관 벽을 뚫고 들어간다.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산소는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된다. 한편 이때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빠져나와서 폐의 기공으로 들어갔다가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폐기관, 뇌에게는 앨리스 노버츠는 박사는 전문이고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해부학 강사, 과학의 대정학에 힘쓰고 대학 등 연계하여 학생들을 위한 과학의학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분은 특별히 해부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앨리스 로버츠, 뇌의 생김새에서 해부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뇌는 참으로 못생긴 데다가 카리스마도 없는 장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뇌 구조 연구에 평생을 바치는 신경해부학자에게는 달리 보일 것이다. 뇌 DNA 반구는 흡사 커다란 호두같이 생겼고 오른쪽과 왼쪽이 거의 분리되어 있다. DNA 반구 밑에는 주름지고 불룩 튀어나오는 소뇌가 있고 소뇌 내부에는 고사리 같은 흥미로운 무늬가 있고 뇌 가장 밑부분에는 뇌간이 있어서 뇌와 척수를 연결해 준다. 뇌간, 소뇌가 있고 후두엽이 있고 우리 몸 알아야 산다. 앨리스 로버츠, 우리 몸 알아야 산다. 자궁경부암, 이름의 시조를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실제는 2006년 브리스톨 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학생들이 졸업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앱스타인 교수님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앱스타인 바이러스를 주셨다. 앱스타인 바이러스는 선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1960년대 토니 앱스타인이 이 바이러스와 암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염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의 신빙성이 있었고 연구를 계속한 결과 이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더 많이 나왔다. 그 이후에 바이러스 감염과 신체의 여러 다른 조직과
의 암과의 상관관계가 많이 발견되었다. 전립선암은 방광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밥톨만한 분비기관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생식기 사마귀는 매우 흔한 병이다. 수정은 어떻게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고 흥미진진한 내용은 인간 몸속의 여러 장기 중에서 생식기관이야말로 사람들의 흥미를 준다. 다음은 장기는 남성이나 여성 비슷하다. 남성의 간, 심장, 폐 등은 여성보다 약간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꼭 똑같다. 그러나 생식기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생식선과 그와 함께 가는 관상기관들이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은 배치 구조는 서로 다르다. 여성 생식선인 난소는 몸속인 골반 안에 들어있는 반면에 남성 생식선인 고환은 특수 제작된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몸 밖에 걸려있다. 난소와 고환은 각자 난자와 정제라는 세포를 만들고 난자와 정제는 서로 결합하여 태아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장의 기능은 신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은 신동맥으로부터 공급된다. 신동맥은 몸의 주요 동맥인 대동맥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다. 신동맥은 신장과 안쪽 끝까지 파고 들어갔다가 계속 가지를 쳐서 점점 작은 혈관이 되었다가 결국 작은 모세관 매듭을 형성한다. 모세관에서 흘러나온 혈액은 여러 개의 작은 정맥으로 들어간다. 이는 다른 여러 개의 작은 정맥과 합쳐서 신정맥을 형성한다. 신정맥은 신장 바깥으로 나가서 하대 정맥이라고 하는 큰 정맥으로 흘러들어간다. 하대 정맥은 복부 뒷면을 타고 위쪽으로 이어진다. 여러 혈액을 여과 각각의 작은 모세관 매듭은 컵처럼 생긴 보호막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다. 보호막 주머니는 네프론의 시작 부분이다. 신장의 중요한 여과 기능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세혈관의 벽은 생긴 구조라서 피 속의 액체가 통과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흘러 들어온 액체는 희한한 고사리처럼 생긴 보호막 주머니 외피세포, 발세포 주위를 돌아서 네프론으로 흘러 들어간다. 신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80리터에 달하는 책을 걸러 낸다. 한 드럼이라 두 드럼이 되나요? 몸이 보유하고 있는 액체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따라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다. 신장은 놀라운 임무를 수행한다. 몸속의 혈액을 걸러줄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전하이온의 농도를 정확히 유지해서 몸속의 모든 세포들이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이온이란 원자의 전자에 더해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전기를 띠게 되는 일자를 말하는데 신경과 근육과 같이 전기를 띤 조직은 세포 안팎으로 적정 수치의 이온이 유진되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에 있어서 혈액 속의 이온과 세포 안팎 체액 속의 이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전해줄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신장은 체액의 용량을 조절하고 배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배설이라는 노폐물, 그 중에서 특히 세포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노폐물의 초기 성분인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변환되면서 독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 감염의 합병증은 매우 심각할 수가 있다. 여러 감염은 매우 크랜베리 주스는 방광염에 크랜베리 주스는 다른 과일 주스와 마찬가지로 과당이 들어있고 특이하게 블루베리 주스에도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성분은 방광 내막에 대장균이 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듯하다. 이 특이하게 큰 분자는 한동안 수수께끼였으나 이제는 식물 색소인 플라보노이드의 한 종류인 것인데 궁금한 분들은 소개하자면 프로안토시아닌이다. 항산의 제이기도 하다. 미국 보스턴의 한 양로원에서는 크랜베리 주스 맛이 나도록
맛을 첨가하고 색깔을 빈 플라시와 독도 아닌 것을 이용한 놀라운 실험을 실시했는데 노인 여성들은 매일 200ml의 진짜 주스와 플라시보 중에 하나를 6개월 동안 마셨다. 결과로 크랜베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애초에 방광염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감염도 치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평균 연령이 79세의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젊은 여성에게는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방광염이 재발되는 분이라면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는 것이 해롭지 않은 것이 분명하며 몸에 매우 좋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전통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방광염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박테리아를 몸 밖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액체를 많이 마셔야 한다. 신장과 방광, 생활습관, 식습관의 당뇨병, 많이 발생하는 췌장질환과 그 예방법은 담낭이 담즙을 분비하도록 작용하는 콜레시스토킨인 담낭을 움직이는 자라는 뜻의 그리스와 췌장 세균가리 세포로 하여금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체액을 분비하도록 하는 세크레틴이다. 체액 내에 들어있는 효소로는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타제 등이 있다. 아밀라제는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고 치질 분해 효소인 리파제는 치질을 소화시키며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췌장에서는 중탄산염도 분비된다. 중탄산염은 음식물과 섞여 있는 위산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화된 음식물이 십이지장을 지나서 공장을 통과해서 회장으로 들어가면 다른 호르몬이 췌장에게 체액 분비를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췌장의 위치는 췌장 과연 건강에 좋을까? 석취 해소제.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다. 2005년 영국 의학 저널 BMJ의 종합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석취 해소제, 담낭, 쓸개 담낭은 저렇게 간간이 있고 담간이 있고